행복감이 굉장히 높고 낮은 사람을 좌우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잘 사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직함이 뭐냐, 이딴 게 사실 다 필요 없고 유전이에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이 뭐냐?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파트를 오래전부터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생각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배고픈데 갈비탕을 먹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고, 경험은 뭐죠? 배고픈 공복을 갈비탕으로 채우는 거예요. 행복은 후자예요. 근데 이런 즐거운 경험을 해야 되는 시간들을 내가 꿈꾸는 저걸 거머쥐면 저거를 실컷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혼자 가상의 세상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공을 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 이게 약간 넌센스가 된다는 거죠. 지금 닥치는 대로 즐거움을 쫓고 살아라. 지금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적당한 즐거움이 없는 삶은 내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도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가 있고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살도록 훈련받은 문화 이런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잘 사는데 행복감은 낮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에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즐거움 느끼고 관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뛰어들어서 사는 거죠. 이런 게 뭐 행복이야 라는 생각을 더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사회가 행복감이 높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남미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부유하죠. 우리보다 일상의 인프라가 훨씬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남미나 중미 같은 코스타리카나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 일본보다 행복감이 훨씬 높거든요. 왜 그러냐? 그 양반들은 정말로 수십 년간의 행복 연구에서 내려진 선명한 결론. 행복을 좌우하는 거는 사람과의 양질의 경험이야. 그들의 문화는 그거를 실제로 제일 중시하고 일상에서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가벼운 셀러브레이션을 매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회는 행복 IQ가 되게 높아요. 어떤 사회는 그게 되게 낮아. 여기서 행복 IQ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결론. 요게 행복과 관련이 있어. 저거는 별로 없는데 이랬을 때 실제로 여기에 약간 올인하면서 사는 사회? 이건 행복 차원에서는 IQ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자꾸 모든 거를 쏟으면서 사는 사회? 이거는 행복 IQ는 낮은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행복 IQ가 굉장히 낮아요. 행복감이 굉장히 높고 낮은 사람을 좌우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유전이에요.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딱 놓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니 심리학자들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개인차예요. 어떤 사람이 평균적으로 행복감이 되게 높고 평균적으로 이 사람은 낮아. 그러니 이 평균성의 고저를 예측하는 제일 중요한 변이는 우선은 외향성이고 외향성은 유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냐? 많은 분들은 행복은 우리 일상에 되게 가깝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어떤 컨셉이지만 이게 약간 함정이에요. 너무 친근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가령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봐라. 어떻게 하면 더 그것보다 사실인 거는 유전적으로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들의 증상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그림이지 이렇게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나의 감정이 막 바뀔 수 있도록 인간의 뇌는 설계가 되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마음이 깨져. 근데 뇌가 야 마음 아파하지 말자. 그러면 딱 마음이 안 아파지나요? 넌센스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감정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행복에 있어서는 마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럼 행복감이 바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되게 인생을 퍼펙트하게 살고 있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우선은 그냥 엄마 아빠의 그런 유전자가 조합이 기가 막히게 된 그냥 우연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복감이 비교적 낮은 것도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수준에서 늘 불행함을 느끼면서 사는 호모사피엔스는 없어요. 거의. 이건 과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바를 하면서 막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보면 요새 약간 상담 마케팅에 약간 뭔가 희생자가 된다
된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얼토당토하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이 외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의 찬스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외향적인 친구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기회를 스스로에게 자꾸 줄여. 그래서 어디 사람들이 모이자 그래도 자꾸 나는 그냥 혼자 넷플릭스 볼래.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누적적으로 이런 기회를 줄이는데 왜 그러냐?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자극을 조금 불편해해요. 약간 기질적인 거예요. 더 근원적인 거는 외향적인 사람은 특성이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도전적이거나 진취적이거나 이런 상황을 좋아해요. 안주하고 큰 걱정 없이 살겠어. 이런 것을 약간 답답해. 그래서 자꾸 문 밖을 나가고 새로운 곳에 가보고 그렇게 뭔가를 새로움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도 자꾸 찾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재미난 자극이거든.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약간 우려되는 바는 한국 문화나 우리가 익숙한 어떤 정서는 과도하게 좀 안전지향적인 거를 추구해요. 또 행복을 세상에 별 걱정 없이 사는 걸 자꾸 행복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리고 불행하지 않은 그게 행복이야. 이런 문장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봉하는 문화일수록 불행해요. 그게 약간 동양 문화의 약간 특성이기도 해요. 왜요? 행복은 정체된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행복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nothing이에요. 걱정이 없는 것. 이거는 행복과는 달라요. 저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가 돈을 중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안정감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해. 그럼 내가 눈을 돌리는 게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안정감은 같이 가요. 그런데 얘네를 많이 가지면 해피해지느냐? 수많은 연구들의 총체적 결론을 봤을 때 완전히 행복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 사람 만나고 파티하는 게 행복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시집 읽으면서 음악 듣는 게 행복은 아니냐? 맞는데 맞으면서 틀려요. 무슨 소리냐면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랑 뭐 교류할 때보다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때 더 행복하냐? 전혀 아니고 그게 사람들이 이런 외향성 내향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일 큰 오해예요. 라면을 먹을 때도 혼자 먹을 때보다 친구랑 먹을 때 더 맛있겠지. 똑같은 액티비티를 할 때 친구랑 할 때 행복이 증폭되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혼자 대비 다른 누구와 했을 때 증폭되는 행복의 크기가 내향적인 애들이 더 커요. 내향적인 애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랑 뭘 하는 걸 더 좋아해. 그런데 자극의 어떤 역치가 너무 낮아서 어느 선을 넘으면 이건 투마치가 되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내향적인 친구들은 약간 근거 없는 걱정이 많아요. 특히 사회적인 어떤 만남에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는데 예상을 너무 크게 해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실제로 나갔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좀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등을 좀 떠밀어서 사람도 새로 만나보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은데, 문화적으로 우리는 약간 그렇지 않은 문화라는 거죠. 행복감이 높은 사회는 열려있고 계급이 뭐든 어떤 인종이든 얘기하자, 같이 밥 먹자, 이런 되게 어떤 뭐랄까 라이트한 가벼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는 확 따지고 저는 이러거든요. 이거는 자기 손해예요. 사회적 경험, 그러면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포함해서 정말로 내가 모르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혹은 뭐 그냥 내가 대학 때 뭐 같은 과제를 했던 친구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거는 weak한 타이라 그래요. weak, 약하다. 반면에 strong한 타이가 있겠죠. 그 뭐냐, 우리 가족, 아주 절친. 그런데 행복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의 특성은 이 위크한 타이와의 일상의 경험이 약간이라도 포지티브한 게 많아요. 내가 사실 일상에서 만나고 인터랙트하는 사람들은 가족보다 그 빈도로 봤을 때 가족 외에 사람들이 훨씬 많아. 직장에서도 그렇고 전철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의 누적이 얼마나 작지만 좀 포지티브하냐, 이런 것이 그 국가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까요? 주차장이 막 내려가는데 지하 주차장에 뒤에 막 50대가 밀려 있어요. 뭐 누구나 지하 1층에 세우고 싶잖아, 그죠? 그럼 딱 돌면은 1층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깜빡이 켜고 50대를 세워.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죠. 권리야. 그러나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건 없는 거죠. 물론 나도 여기다 세우면 좋지만 뒤에 저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더 내려가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랑 앉아가지고 50대가 있던 말던 버티는 사회. 이거는 모두가 약간씩 루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의 누적은 야 진짜 사람 만나기 싫어. 사람을 안 만나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제 살 깎아먹기의 시작 같은 것들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람과의 양질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 여행할 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부럽거든요. 길거리에서 누가 말 시키잖아. 모르는 사람이야. 너도 여기 어떻게 왔니? 그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부러울 때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다 경직돼가지고 우리 가족만 손잡고 다니고 이게 누적적으로 좋은 지금 자극이 아니라 뭔가 나를 보호하고 경쟁자고 내가 뭐 잘못하면 제가 사진 찍어서 신고하지 않을까? 이런 스트레스의 원천이고 이거는 지옥이 되죠. 해피한 사회는 그런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최근 연구를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녀석을 예측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얘를 예측하는 거는 지루할 정도로 하나로 계속 결론이 나와요. 잘 사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직함이 뭐냐 이딴 게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냥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나고 돈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부자이냐 이 변인이 개인의 행복감을 제일 강력하게 예측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돈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행복감을 좌지우지하는 제일 강력한 변인 하나는 사회적 경험이에요. 그 연애든 친구든 뭐든 사람이죠. 근데 최근 연구를 보면 인간이 돈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집착까지도 아니야. 그냥 어떤 실험에서는 컴퓨터 스크린에 돈이 날아다니는 걸 잠깐 보여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돈에 대해서 탁 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점점 크게 하게 돼요. 아까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해진 이유는 진화론적으로 생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데 굉장히 버거움을 느꼈어요. 맹수들이 쫓아오면 10명이서 같이 싸워야지 겨우 보호받을 수가 있고 안전 문제, 식량을 확보하는 문제 등등의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늘 인간은 집단의 일부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 뇌가 아무 때나 심심해서 그냥 막 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존에 필요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볼 때 뇌가 나한테 야 저거 가까이 해. 약간 이런 메시지를 키는 게 뭐냐면 좋다라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어쩌면 가장 순수한 우리의 쾌감을 키는 스위치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쾌감 스위치가 저거 없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녀석이 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던 수많은 일들, 배고플 때 야 빵 좀 나눠 먹자 그럼 빵을 주고 보호해주고 하던 동료가 해주던 수많은 일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돈이 생각이 되어지면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복 관점에서는 엄청난 자기 함정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쾌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회, 안타깝게도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서 행복감은 점점 낮아지는 거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30년 전에 비해서 10배, 20배를 잘 살아요. 그럼 한국인은 지금 10배, 20배 행복한가요? 전혀 아니죠. 전 세계 데이터를 봐도 모든 국가가 다 유복해졌어요. 놀랍게도 전 세계 행복 평균치는 자로 그은 것처럼 똑같아요. 또 하나를 제가 예를 든다면 약간 돈이 부자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감이 높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최근 논문을 내가 보면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GDP 한 10,000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 되죠. 근데 한국은 그 선을 넘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 정도를 넘잖아요. 그러면은 수억 원의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임계치를 넘은 사람보다 행복을 얼마나 더 크게 많이 느끼느냐. 이 크기의 차이는 우리가 주말에 행복감이 높을까요? 주중에 높을까요? 주말에 높죠? 주말과 주중에 행복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는 그 쏟아붓는 것 대비 행복으로 되돌아오는 게 점점 작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한정적인 에너지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정적인 아까운 에너지를 가장 행복감을 많이 되돌려주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돈은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할 때 큰 행복감을 되돌려줘요. 내가 굶으면서 행복하다?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배고플 때 김밥이 10토막이 있으면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첫 조각이죠. 두 번째 조각도 맛있지만 첫 조각의 감동은 없거든요. 그런데 꾸역꾸역 계속 김밥을 먹으면 계속 그래서 더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어떤 한계치에 오잖아요. 그게 모든 자원과 행복의 관계가 그래요. 돈을 포함해서. 돈이 행복이다. 이런 사람은 방에서 꾸역꾸역 지금 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나쁘다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해서 잃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막 짊어지고 다니면 그게 행복이냐? 그거는 돈이 많고 적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용물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으면 큰 걸 가지고 뭐 어디 투자를 하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없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걸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이건 약간 넌센스죠. 뭐 싱글로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까요? 약간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다 고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A가 B가 뭐가 더 해피하냐? 이거는 약간 우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인생과 적은 인생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용물이 다를 뿐이지 돈이 많으면 무조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냥 맨날 하늘은 맑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일상의 행복이나 경험을 좌우하는 거는 예측 불허의 우연적인 요인들 이런 것 곱하기 나의 선천적인 기질 곱하기 수많은 요인들의 합성물이거든요. 그 약간 먼지와 같은 수많은 요인들의 하나인 눈에 띄는 돈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여기에 올인 베팅을 하겠다. 이거는 다른 것을 놓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현명한 행복 전략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수백 편의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돈이 좀 더 많으면 약간 행복감이 높아지네. 행복이 돈의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 보면 돈이 많아서 꼭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유명한 연구가 미국의 공부의 사립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샘플이 있었어요. 신입생이 되었을 때 학생 상담소 같은 데에서 잠깐 면접을 했어요. 그 중에 자료가 이 친구의 폐활성에 대한 평정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 되게 밝어? 7. 이 친구 되게 어둡고 좀 부정적이네? 3.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건 약간 행복감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이 데이터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20년 뒤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버는지를 강력하게 예측을 해요. 폐활성이 높았던 친구들이 폐활성이 제일 낮았던 친구에 비해서 3만 불 정도의 연봉을 더 벌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점이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에요. 능력이나 학벌이나 거의 똑같은 애들인데 20년 전에 뭐가 차이 났어요? 밝으냐 어두우냐. 이런 것들이 누적적인 효과가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결과물로 연봉이 높은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지금 얘기가 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해피네스가 보너스처럼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돈이 행복을 올린다라는 해석 자체가 너무 초단순하다라는 거죠. 저는 평범해요.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미래에 매달려가지고 현재를 계속 희생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조금 좀 우매하다고 생각해요. 미래는 가상이에요. 현실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리얼한 거는 이게 전부다라는 건 아니지만 두 개를 굳이 저울질을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이에요. 그리고 저걸 위해서 어쩌면 과도하게 지금을 참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장기적인 행복 공식에서는 그렇게 좋은 어떤 결과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맨날 만나는 거는 그냥 바보 같은 거고 사실 좀 선별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와는 좀 색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에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하거든. 내가 갑자기 60평 아파트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순간이에요. 인생은 순간이 아니라 약간 동영상 같이 연속적으로 시간이 갈 때 누적적으로 잔잔하지만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이 길로 걸으면 확률적으로 얼마나 생길까? 저 길로 걸으면 얼마나 생길까? 이게 내가 행복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단한 순간은 어쩌면 없어도 걷다 보면 여기는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겠는데 이게 행복에 좀 더 우선되는 거지만 이쪽 길은 그냥 한번 엄청난 일이 벌어져. 막 신문에 나고 동상도 만들어.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없어. 불행해, 외로워. 이거는 전혀 행복의 길이 아니죠. 근데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저거를 로망 삼아가지고 되게 다른 사람에게 막 칭송받고 그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막 화려한 어떤 한순간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다 희생을 하겠다. 이거는 행복 IQ가 그렇게 높은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게 너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좀 더 충실하고 타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즐거움이나 목표나 이런 것에 서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추구해야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덤벼들면 그거는 지옥 같은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전륜만 가니 동서남북으로 찢어져갖고 다 우리 추구를 하자. 이런 약간의 어떤 뚝심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상의 소소한 사람과의 관계가 플레전트해야 돼요. 먼저 조금 말도 좀 걸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는 잡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잡으면 막 그 사람이 문 놀까 하면 확 뛰어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절레절레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어떤 발전을 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부라는 차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건 과도하게 너무 작은 내 집단에 우리 대 너희 자꾸 이런 구도로 사람의 관계를 나누다 보면 이거는 어떤 즐거움보다는 적대심과 피곤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느끼게 되고 그것에 누적되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행복에 결정적으로 그거를 내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